제가 이제 질문을 연달아 두 번 드린 거는 민주당에서 도리어 특검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견해를 주셔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질문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은 당초에 그 조국 장관의 임명이 제거되고 임명까지 이어진다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 지도부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부상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분석이요. 이 분석은 어떤 거에 기초하냐면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되고, 네. 그러니까 결정적 한 방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네.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할 수 있는 결국 명분을 부여하고, 그래서 결국 임명장을 준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정적 한 방을 검찰이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네. 정경심 교수 기소라고 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꺼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뒤로 싹 빠져버린 거죠. 뒤로 싹 빠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검찰이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를 살려준 측면이 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린 부분들을 좀 중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있겠죠.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해임 건의안 문제, 그다음에 특검 말고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감사 및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한다고 이게 바로 어떤 뭐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8조에 의거해서 본다면 여권은 당연히 이건 그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맞받아칠 것이고, 이걸 만약에 관찰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또 한 번 자유한국당이 시험대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자꾸 지금 이제 어떤 뭐 권력 관계, 정치공학적인 뭐 분석, 뭐 다 여의도 정치 이런 거로 중심으로 이제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사실은 현실 정치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은 저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저는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지금 제3지대에서 일고 있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정부에서 입만 열면 얘기하는 촛불 민심이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이를테면 오늘 저녁에 그 서울대 학생 집회나 부산대 집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향배, 납득하고 뭐 그 수긍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는 뭐 계속 더 크게 반발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여론의 향배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는 네.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 말하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재가 및 임명이 과연 어떤 그 국민적 반응을 불러일으킬까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처음부터 뭐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지금 조국 수석이 범법자이기 때문에 임명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국민들 모두가 지금 특히 아주 그동안에 핵심 지지층을 이루고 있던 20대, 30대 주부층, 그다음에 수도권에 말하자면 중도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무당파층, 이런 데 여론이 아직도 60% 넘었는데 가까이 반대 의견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거하고, 저는 결국 뭐 어제 보니까 뭐 그 경실련도 반대 의견을 사실 냈었죠. 그죠? 네. 근데 그 지금 뭐 어쨌거나 뭐 지금 우리가 뭐 독재 정권과 투쟁하는 때는 아니지만은, 이 학생들의 여론이 중심이 돼서 이른바 중간지대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이 지금부터의 상당히 더 중요한, 뭐 자유한국당의 장애 투쟁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 뭐 청와대 앞에 가서 하겠죠. 그렇죠, 네, 하겠죠. 하겠죠. 우리 뭐 하든지 들어눕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건 좋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한다. 여론은 예. 당연히 중요하죠. 여론 향배가 결정적인 건 저도 동의를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그 진영 대결 양상이 여론 지형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여론 지형도 대치 양상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 여론의 대치 양상이 어디서 깨져나갈 것인가? 좀 단순한다면 딱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검찰 수사 결과 조국 그 이제 장관이죠.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된 위법 사항을 밝혀내는가 못 밝혀내는가. 네. 이거에 따라서 여론 어떤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이루어질 거고, 그거는 윤석열호의 성패, 명언까지 좌우로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연말에 검사장급 인사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이 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면 결국 모든 건 여기 하나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결국은 자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검찰이 이 상황을 끌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는 검찰로 다
수렴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도 될 근데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노상 얘기하지만 정말 2019년 대한민국 정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정치적 운명을 검찰에 맡깁니까? 아니, 그거를 왜 고소고발을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거를 지금 검찰이 자초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검찰의 수사 이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만 그 국민적 분노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지. 지금 제가 처음부터 민심의 영리를 건드린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무슨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그것도 15,000건이나 그분 말씀 다 주옥 같더라고 보니까 모든 자기 행동에 다 대꾸를 할 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반칙과 특권의 상징인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 되느냐가 분노의 핵심인 거예요. 범법자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번 사과를 하셨고 제가 볼 때도 그건 저도 동의해요. 일정 그게 뭐 부분. 사과해야 될 본인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도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네. 말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 여론이 있다가 추세를 보면 약간 좀 변동이 있었다가 변곡점마다 예를 들면 뭐 최성해 총장이 나와서 뭐 발언을 하거나 검찰이 뭐 기소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명되고 났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그 의혹만 나왔을 때 해명되기 전에 의혹만 나왔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은 부분 조국 후보자가 와서 얘기하고 그 당시에 또 청문회를 거치면서 영향을 받았고 또 이제 이후에 검찰 수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지지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대결하는 양상으로 지금 부딪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이 검찰이 조직적인 어떤 저항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 대결 양상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